영국 전역이 충격에 물들었습니다. 전통과 품격을 자랑하던 나라, 음식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유독 강한 이 나라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변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한 평범한 초등학교의 식판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미건조하고 인기 없던 급식.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음식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더 달라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편식하던 아이는 채소를 먹기 시작했고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학부모들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식판 위에는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의 음식, 그 중에서도 한국 급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급식은 미국을 거쳐 영국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아이를 바꾸고 가족의 일상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런던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과 아들 올리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평범한 중산층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편치 않네요. 우리 아이 올리버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올리버는 10살이지만 또래보다 키도 작고 체중도 적어 항상 맨 앞줄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장이 조금 늦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소아과 의사는 올리버의 심각한 편식 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도시락 가져갈래요. 올리버가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싸준 도시락도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즐겁게 식사하는 동안 우리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음식을 뒤적이기만 한다고 하네요. 학교 급식은 영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입니다. 피시앤칩스, 소시지와 매시드 포테이토, 비프 스튜 같은 음식들이 주를 이루죠. 영양가는 충분하지만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한 메뉴는 아닌 것 같아요. 올리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종종 불평을 하곤 합니다. 급식 문제로 학교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모든 아이에게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에서 까다로운 학부모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 이상 항의하기도 어려웠죠. 밤마다 인터넷에서 아이의 영양 섭취에 관한 글을 읽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가정이 몇몇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거야 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에서 보낸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급식 개혁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양사가 급식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김지원 영양사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한국인 영양사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영국 아이들이 낯선 음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국 교육에 왜 외국 문화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댓글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는 달리 일주일이 지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 급식을 다 먹었대요. 새로운 급식이 맛있다고 하네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올리버는 편식이 너무 심했거든요. 올리버의 학교 생활은 여전히 걱정거리였습니다. 아이의 체중계 숫자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키 성장도 더디기만 했어요. 영양사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은 지 2주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올리버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급식은 먹었니? 응. 다 먹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올리버가 급식을 다 먹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올리버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이 있나 확인했죠. 올리버는 웃으며 제 손을 밀어냈어요. 엄마, 나 아프지 않았어요. 오늘 급식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비빔밥이라는 건데 밥 위에 고기랑 채소를 올리고 계란이랑 소스를 비벼 먹는 거예요. 비빔밥이라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분명 특별한 음식인 게 분명했습니다. 올리버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한국 음식 비빔밥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색색의 나물과 고기, 계란이 어우러진 사진들을 보며 왜 아이가 좋아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죠. 다음 주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올리버가 매일 급식을 완식했다는 사실이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녁 식탁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채를 조금씩 집어먹기 시작했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올리버가 학교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급식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엄마, 내일은 김밥이래요.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 이름들이 낯설었지만 그 발음을 따라하는 올리버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알림장이 왔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학부모 참관 행사가 있으니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체 어떤 마법 같은 급식이 우리 아이를 바꿔놓은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참관 당일 학교 주차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같은 호기심을 품고 있다는 증거였죠. 교문을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평소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라와 제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도 왔구나. 내 아들 올리버도 요즘 급식을 잘 먹는다면서? 사라가 반갑게 물었어요. 그래,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너무 궁금해서 왔답니다.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학교 급식을 먹이려면 아침마다 실랑이를 벌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도시락을 싸주면 화를 내요. 엄마, 나 오늘 급식 메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라면서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학교의 분위기가 전보다 활기차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급식실 문을 열자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의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이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식판의 변화였습니다. 기존의 큰 접시 하나에 음식을 담아내던 방식과 달리 여러 개의 작은 그릇에 다양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작은 모자이크 같았죠. 드디어 베일에 쌓였던 김지원 영양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를 발견하자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오늘 급식은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미역국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예요. 김지원 영양사의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그녀의 열정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안내에 따라 우리도 아이들과 같은 메뉴를 맛보게 되었어요.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놀랍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의 불고기, 다양한 채소가 어우러진 잡채의 풍미가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맛있게 급식을 먹고 나서 김지원 영양사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식육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하면서도 맛까지 고려한 메뉴 구성, 그리고 작은 그릇에 나눠 담아 시각적으로도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지원의 말처럼 급식실의 아이들은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올리버도 그중 하나였죠. 올리버는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자리로 불렀습니다. 아이 옆자리에 앉자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온 고기 음식인 불고기가 정말 맛있다며 나에게도 권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식탁에서 시무룩하게 음식만 뒤적이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권할 만큼 적극적으로 변했으니까요. 올리버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학부모 참관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건강하게 식사를 하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변화가 이제야 일어났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영국의 전통적인 급식 체계에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참관 행사에 다녀온 학부모들이 저마다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몇몇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이국적인 음식을 자주 제공하는 것이 문화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또 왜 하필 한국 음식인지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유럽 음식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문화 정체성. 지금까지 급식으로 제공되던 음식들이 과연 영국의 전통 음식이었나요? 피자, 파스타, 심지어 카레까지. 이미 영국 급식은 다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국이라는 이름이 낯설어서 거부감이 드는 걸까요? 남편 제임스는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를 보면 몇 주 전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진 게 분명했죠. 맞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올리버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즐겁게 급식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상의 논쟁은 점점 격해지는 듯했습니다. 특히 프레데릭 윌리엄스라는 학부모가 주도하는 반대 의견이 새를 불리고 있었어요. 그는 학교 재단 이사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다음 날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 소집 알림이 왔습니다. 급식 개혁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한국식 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건가요? 회의 당일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프레데릭 윌리엄스가 단상에 올라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국의 전통을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외국 음식을 먹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절충안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식 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동의의 뜻으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해야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고 교장 선생님의 지목을 받아 앞으로 나갔습니다. 학부모 회의장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올리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식 급식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편식이 심했던 아이가 어떻게 다양한 음식을 즐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체중과 기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는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즐기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여러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몇몇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셀리 톰스는 천식이 있는 딸이 한국식 급식을 먹기 시작한 후 면역력이 좋아졌다고 했고, 마이클 브라운은 아들이 처음으로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프레데릭 윌리엄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프레데릭은 일어나 한국식 급식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일본식 급식을 제안했어요.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영국과 오랜 외교 관계를 맺어왔고 스시나 덴푸라 같은 음식들은 이미 영국에 잘 알려져 있다는 이유였죠. 그의 제안에 몇몇 학부모들이 동조했고 논쟁은 점점 과열되는 듯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두 가지 의견 모두 경청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주에 한국식 급식과 일본식 급식 시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직접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막 올리버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가고 있는데 또다시 변화가 생길까 걱정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상황을 지켜보았겠지만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올리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국식 급식이 유지되길 바랐거든요. 주말 동안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 음식 문화,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의 건강상 2점, 다양한 나물과 채소를 활용한 식단,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 구성이 주요 요인이었죠. 월요일이 되어 올리버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김지원 영양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식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과 일본 음식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맛과 조리법에서 차이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미 익숙해진 한국 음식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지원의 자신감에 저도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데릭 윌리엄스와 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시식회 당일 학교 급식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어요. 한쪽에는 한국식 급식이, 다른 쪽에는 일본식 급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음식을 모두 맛보고 선호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국식 급식 메뉴는 불고기와 잡채, 김밥, 그리고 미역국이었고, 일본식 급식 메뉴는 스시, 우동, 덴푸라, 미소시루였습니다. 두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아이들 앞에 펼쳐져 있었죠. 아이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놓인 테이블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금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이 이미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불고기와 김밥은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고 잡채와 미역국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일본 음식은 생소한 모양새에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막상 맛을 본 후에는 다소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생선이 들어간 스시는 아이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즐겁게 먹었지만 대부분은 한 입 맛보고 접시를 밀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우동과 덴푸라는 비교적 반응이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식 급식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리버도 두 나라의 음식을 모두 맛보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아이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더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고기를 먹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식회가 끝나고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은 별도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프레데릭 윌리엄스는 여전히 일본식 급식의 장점을 강조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본 많은 학부모들은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이미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굳이 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영양 측면에서도 한국식 급식이 더 균형 잡혀 보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자 프레데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비용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식 급식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프레데릭의 비용 관련 주장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건강에 좋고 아이들이 좋아한다 해도 비용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김지원 영양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그녀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그곳에는 지난 2달간의 급식 비용 분석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원은 한국식 급식이 오히려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어요.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제철 채소를 활용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급식을 거의 다 먹게 되면서 버려지는 음식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프레데릭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장마저 반박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들이 한국식 급식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제 반응이니까요. 그날 저녁, 올리버에게 학교에서 어떤 음식이 더 맛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한국 음식이라고 대답했어요. 특히 불고기와 김밥이 가장 좋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음식도 나쁘지 않았지만 스시의 날 생선 맛이 조금 이상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도 한국 음식 나올까요? 올리버의 질문에 확답을 줄 수 없어 조금 망설였습니다. 학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요.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공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어제 시식회와 학부모 회의를 통해 급식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선호도와 영양적 측면,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의 한국식 급식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급식 데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교의 결정은 현명했어요. 한국식 급식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절충안이었습니다. 더구나 김지원 영양사가 계속해서 급식을 담당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어요. 그날 올리버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아이의 기쁜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의 결정이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올리버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들뜬 모습으로 교문을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김지원 영양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려. 김지원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도 학교 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영양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영국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지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죠. 한국에서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난다는 뜻인데 영국 아이들도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네요. 김지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이자 소통의 도구였어요. 올리버가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남편 제임스에게 학교의 결정을 알렸어요.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올리버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런던 시내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보는 건 어떨까?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그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올리버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런던의 한국 식당들을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뉴 몰든이라는 지역에는 한인타운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올리버에게 주말 계획을 말하자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급식으로만 만났던 한국 음식을 진짜 한국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니 설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식사 시간을 기대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리버의 편식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아이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낯선 문화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식 급식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히 식탁 위의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였죠. 주말이 되어 우리 가족은 런던 뉴 몰든 지역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걷는 동안 올리버는 들뜬 모습으로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지, 김치는 정말 매운지, 한국 어린이들도 영국 음식을 먹어보았는지 등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뉴 몰든에 도착하자 거리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그리고 여러 한국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서울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도 앱을 확인하며 사전에 찾아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맛있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어요. 안에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웨이터가 자리로 안내해 주었고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메뉴판을 받아든 올리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학교에서 먹어봤던 불고기와 김밥을 발견하곤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생소한 이름의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갈비,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등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웨이터의 도움을 받아 불고기, 김밥,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한국의 풍경과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도자기와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올리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학교 급식과 달리 더 정통 한국식으로 차려진 음식들은 보기에도 훨씬 근사했습니다. 올리버는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학교 급식보다 더 맛있어요. 순두부찌개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본 후에는 의외로 맛있다고 했습니다. 약간 매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나 봐요. 제임스도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가는데 계산대 근처에 작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식당에서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문득 관심이 생겼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 근처 한국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올리버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음식들을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슈퍼마켓 안은 다양한 한국 식재료로 가득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각종 냉동 만두, 라면, 김, 미역 등 처음 보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법도 추천받았어요. 김밥이나 불고기는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올리버는 계속해서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본 한국 드라마 포스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한국 슈퍼마켓에서 산 재료들로 첫 한국 요리 도전을 했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참고해 간단한 불고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올리버도 요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채소를 썰고 밥을 짓는 모든 과정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요리가 완성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을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먹었던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직접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컸어요. 올리버는 자신이 참여한 요리를 자랑스럽게 먹었습니다. 다음엔 김밥도 만들어봐요, 엄마. 요리를 마치고 나서 쿠킹 클래스 포스터가 생각났어요. 직접 요리해보니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클래스 신청을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첫 수업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올리버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주말 경험을 김지원 영양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추천해주며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말에 방문한 한국 식당과 요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은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했고, 어떤 이들은 어디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한국 문화의 날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 어떨지 제안했어요. 급식에서 시작된 관심이 더 넓은 문화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 학부모들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이 제안을 학교에 전달했더니 교장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원 영양사도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를 밝혔어요. 그녀는 한국 대사관 문화원과 연결해 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받을 쿠킹 클래스가 기대되었어요. 요리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창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학교 급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의 편식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 가족은 새로운 문화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올리버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오늘 학교에서 배운 한글을 써보고 있었어요. 김지원 영양사가 아이들에게 간단한 한글을 가르쳐준 모양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을 배웠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쿠킹 클래스를 향했습니다. 올리버와 제임스도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혼자 배우러 갈 생각이었는데 가족 모두 한국 요리에 관심을 보여 함께 참여하기로 했죠.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영국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학교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몇 명 보였어요. 쿠킹 클래스는 식당 주인이자 주방장인 박 여사가 진행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30년 전 유학생으로 영국에 와서 정착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늘의 메뉴는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올리버가 특히 좋아하는 김밥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가웠어요. 각자 작업대에 자리를 잡고 요리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다양한 재료를 올려 말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조금씩 나아졌어요. 박 여사는 김밥을 만들면서 한국의 도시락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행사에서 어머니들이 정성껏 김밥을 싸와 가족들과 나누는 풍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떡볶이는 더 간단했지만 매운맛 조절이 관건이었어요. 박 여사는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금 덜 맵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올리버는 떡의 쫄깃한 식감에 신기해하며 즐겁게 요리에 참여했어요. 클래스가 끝나고 각자 만든 음식을 함께 시식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요리를 맛보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우리처럼 학교 급식을 통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가족들도 있었고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문화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낯선 음식과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요. 클래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올리버는 다음번에 또 어떤 요리를 배울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호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직접 만든 음식이라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올리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볼까요? 평소 소셜 미디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올리버의 제안이 괜찮아 보였어요. 요리 과정과 완성된 음식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로 샵 한국음식, 샵 홈쿠킹, 샵 문화교류를 달았어요. 단순한 사진 공유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게시물에 수십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레시피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몇몇은 자신들도 한국 음식을 시도해봤다는 경험담을 공유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월요일, 학교에 올리버를 데려다주는 길에 김지원 영양사와 마주쳤어요. 주말에 쿠킹 클래스에 다녀온 이야기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흥미롭게 들으며 학교에서 계획 중인 한국 문화의 날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화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전통 공연과 체험 활동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씨도 학부모 봉사자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 주가 지나고 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의 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원 영양사와 함께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행사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음식 시식 코너, 한글 체험, 전통 놀이, 그리고 K-팝 댄스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 한국식 급식에 반대했던
프레데릭 윌리엄스도 행사 준비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며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행사 준비를 위해 한국 대사관 문화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룬 경제적, 문화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어요. 한편 소셜 미디어에 올린 한국 요리 사진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몇 지역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학교의 급식 혁신과 그로 인한 문화적 파급 효과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김지원 영양사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급식이 영국 학교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른 학교들의 관심도 끌었어요. 몇몇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고 김지원 영양사에게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우리 아이의 편식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세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리버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아졌고 급식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체중이 조금씩 늘고 키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소아과 의사도 올리버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이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한국 관련 그림들이 전시되었고 도서관에는 한국 동화책과 역사책이 특별 코너로 마련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수업 중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교문에는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고 강당은 한국 전통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저도 한식 시식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식 코너에는 김밥, 떡볶이, 잡채, 불고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준비되었어요. 김지원 영양사와 그녀의 한국인 친구들이 전날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시식회를 위해 작은 종이컵에 소량씩 담아 제공했어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코너들도 활기찼어요. 한글 체험 코너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활동이 진행되었고 전통 놀이 코너에서는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K-팝 댄스 워크숍은 10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였어요. 체육관에서는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고 강당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코너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태권도 시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범을 보고 난 후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조르기까지 했어요. 이런 올리버의 모습은 몇 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졌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행사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모두를 강당으로 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 담당 관계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관계자는 짧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런 행사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김지원 영양사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수줍은 듯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김지원 영양사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학교 급식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김지원 영양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녀는 서툰 영어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어 정말 기뻤다고 했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식 급식에 반대하던 학부모들이 지금은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학교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김지원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터뷰 중에 올리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리포터는 올리버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한국 음식이 가장 좋은지, 한국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불고기와 김밥이 가장 좋고 한글이 정말 멋진 문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편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급식을 통해 시작된 작은 변화가 학교 전체,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소파에 앉아 그날의 행사를 담은 뉴스를 시청했어요. 화면 속에서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올리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름방학 중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해 현지 학교와 교류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올리버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먼 여행이라 걱정되었지만 그의 열정을 보니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기로 했어요. 남편 제임스도 가족 모두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올리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방과 후 수업에 등록했고 주말에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요리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수강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주말 저녁 식탁에는 종종 한국 음식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한 경험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팔로워가 크게 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 심지어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했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렇게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한국 방문 계획도 구체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발된 10명의 학생들과 인솔교사, 그리고 몇몇 학부모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올리버도 그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족 여행으로는 방학 마지막 주에 서울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급식을 통해 시작된 이 모든 변화를 돌이켜보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 아이의 편식 문제가 학교 급식 개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으니까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올리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편식이 심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체중과 키도 또래 평균에 가까워졌고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열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원 영양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진심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우리 삶은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문득 학교 급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새로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한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녁 올리버는 한국어 숙제를 하느라 바빴어요.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식 급식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창이었고 우리 모두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